안녕하세요. 코이 스튜디오의 코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토익 문제를 실제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준비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번부터 200번까지 같은 호흡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문제를 풀면서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떻게 마킹해야 되는지 마킹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러 가죠. 올 상반기에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제가 이걸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문제를 보시죠. 자, 제가 준비한 문제는 2019년도 상반기 기출문제입니다. 이제 YBM과 ETS가 제휴가 되어 있어서 주관사다 보니까 이런 기출문제들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문제를 뿌려줍니다. 한번 문제를 뜯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주네요. 자, 여러분 봅시다. ETS TOEIC Listening and Reading Test 2019 상반기 정기시험 기출문제 200문항 수록, 그 다음 Volume 4. 그래서 이게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수록해서 이제 ETS가 하나의 완벽한 문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험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보통 토익은 LC와 RC 두 파트로 나뉩니다. LC를 우리가 Listening Comprehension Part라고 하고요. RC를 Reading Comprehension Part라고 해요. LC 100문제, RC 100문제, 각 100문제 해서 총 문항수는 200문제입니다. 그리고 LC의 경우 45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RC의 경우에는 7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00문제를 총 120분 안에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C의 경우에는 총 4파트입니다. Part 1, Part 2, Part 3, Part 4. 자, 한 파트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art 1의 경우 사진이 주어지고 그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하는 보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총 6문제입니다. Part 2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한 사람이 질문을 하거나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거기에 가장 잘 반응하는 대답, 거기에 가장 적절한 반응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총 25문제입니다. Part 3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대화를 할 거고 질문지가 물어보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한 대화당 3문제씩 총 13세트가 있습니다. Part 4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쭉 자기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거고 그 정보를 파악해서 질문지가 물어보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Part 3와 마찬가지로 한 담화당 3문제이고 총 10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닝 테스트가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0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art 5가 시작됩니다. RC의 경우에는 Part 5, 6, 7으로 구성되어 있고 LC와 같이 100문제가 있습니다. Part 5의 경우에는 한 문장 안에 빈칸을 뚫어놓고 어휘라든지 문장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어휘를 집어넣는 문제입니다. 총 30문제입니다. 그리고 Part 6는 하나의 지문이 주어지고 그 지문 안에 문장 안에 빈칸이 비어있는 게 3문제, 그리고 문장을 삽입하는 글 안에 문장을 삽입해서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가 딸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트가 총 4세트가 있습니다. Part 7의 경우에는 빈칸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지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단일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지문당 2문제 혹은 3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5번까지가 가면 175번부터 여전히 파트 7이긴 하지만 175번부터는 이제 지문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나옵니다. 이중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제가 5문제가 딸려 나옵니다. 그리고 186번부터 시작해서 지문이 3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3중 지문이라고 부릅니다. 5문제가 주어집니다. 총 3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번까지 RC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떤 순서대로 푸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문제지가 주어집니다. 2개의 종이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는 왼쪽에 보이는 문제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1번부터 200번까지 문제가 담겨있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이는 OMR 답안지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그 문제를 푼 것들을 OMR 답안지에 옮겨서 이거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OMR 카드를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성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익 시험은 연필로 마킹을 하셔야 돼요. 샤프로 마킹을 하시거나요.
수성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시면 마킹이 안 됩니다. 샤프의 심이 얇아서 마킹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B 연필을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샤프 심이 굉장히 두꺼운 게 있어요. 저희도 학생들한테 나눠주기는 하는데 그거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마킹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필로 마킹하고 샤프로 마킹할 수 있다 보니까 지우개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는 연필 혹은 샤프 혹은 그리고 여분의 샤프와 연필을 꼭 준비해 두셔야 돼요. 샤프심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연필이 부러졌을 때 다른 걸로 대체해서 마킹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언제든지 지웠다가 다시 마킹할 수 있게 지우개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우개 없어서 OMR 카드지를 바꾸면 마킹하는데 거의 5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꼭 지우개를 준비하셔서 마킹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지를 주고 파본 검사시라는 시간을 줍니다. 이 문제지에 오류가 있어서 이 문제지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은 파본을 검사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이 파본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문제지를 받으면 빠르게 넘기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인쇄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만 없는지만 바로바로 넘기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분 30초에서 2분이라는 이 시간 동안은 무엇을 하냐면 파트 5를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파본을 검사를 하라고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넘기시면서 파본을 검사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들여볼 필요 없습니다. 인쇄가 됐나 안 됐나면 확인을 하시면 되고 파본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기면서 파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트 5는 한 문제당 20초 정도로 보는데 1분 30초에서 2분이면 최소 4문제에서 최대 6문제까지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푸시는 분들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거기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돼요. 감독관이 만약에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문제를 풀지 않으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 큰 제재가 없다면 그냥 눈으로 푸시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파본 검사 시간이 끝이 나면 방송에서 Part 1 Direction이 흘러나옵니다. Part 1 Direction은 1분 30초 정도로 Direction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합니다. 아까 전과 같이 Part 5를 계속 풀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4문제에서 뭐 더 많이 푸시는 분들은 문제를 더 많이 풀 수가 있겠죠. 자, Part 1 Direction 나올 때도 여러분 그냥 Part 5 문제를 계속 푸시면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쭉 풀어 나가 주시면 돼요. 자, 근데 파트 5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이따가 파트 1이 나오면 바로 파트 1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손가락을 파트 1 문제 첫 번째 1번 나오는 페이지에다가 끼워 넣고 파트 5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좀 이따가 신호가 주어질 겁니다. 그 신호가 주어졌을 때는 빠르게 돌아와서 파트 1 문제를 바로 푸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A, they are moving some furniture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 예문이 들었다고 1번 시작한 거 아니야?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문이에요. 그래서 Part 1 Direction이 길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예문도 주기 때문에 굉장히 Direction이 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예문이 나왔을 때도 계속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앞으로 넘어가서 시작된 거 아니야?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Part 1 will begin 이라는 요 문장이 나오면 바로 Part 1으로 돌아가서 사진을 보고 Part 1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킹 얘기를 할게요. Part 1의 경우에는 문제를 푸셔서 문제지에 표시를 하시면서 정답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바로 마킹지에 옮겨서 마킹하시면 돼요. 즉, Part 1은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마킹을 하시는 겁니다. 자, Part 1이 끝이 나면 이제 Part 2로 넘어가겠죠. Part 2에도 Direc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rection 시간을 이용해서도 Part 5를 풀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띄워놓고 Part 5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Part 2의 Direction은 생각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Part 5에 또 너무 심취해서 문제를 풀다가 Part 2의 Number 7 문제를, 그러니까 7번 문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마킹하는 방법은 Part 2도 한 문제를 풀고 그냥 바로 마킹지에 옮기셔야 돼요. 즉, Part 1, 2는 문제를 풀고 바로 마킹을 한다. 요게 마킹하는 팁입니다.
Part 2는 마킹 하실 때 문제를 못 풀어서 내가 막혀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하면은 마킹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들린 거는 이미 안 들린 거예요. 못 들은 건 못 들은 거고요. 제가 지금 제 옆방에 제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 못 들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듣고 싶다라고 무슨 내용이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절대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못 들은 건 못 들은 거예요.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장 답일 것 같은 거 대충 고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트 2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나왔을 때도 영향을 받아서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다시 풀어보면 엄청 쉬운 문제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릴 때는 한 17번, 18번쯤 갔을 때 집중력 한번 흐트러지거나 하나 못 들어가지고 뒤에까지 집중력 흐트러지거나 당황해서 문제를 3개씩, 2-3개씩 그냥 동시에 틀려버려요. 뜨문뜨문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2-3개가 동시에 날아가는 건데 그거를 멘탈을 잘 잡고 과감하게 틀려주거나 버려주고 다음 문제를 집중해서 들으면 틀리는 개수를 2개까지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28번쯤 돼서 문장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한번 탁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 못 들어서 답을 고르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뒤에까지 영향을 받으면 뒤에 28번 정도부터 막 3-4개씩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9번, 30, 31번을 들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었던 거죠. 즉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못 들은 건 못 들은 거다. 버리고 뒤에 거 집중해서 거기서 틀리는 개수를 줄이시면 점수가 상승될 겁니다. 그거를 꼭 유념하시면서 문제 풀고 바로바로 마킹하고. 자, Part 2가 끝나면 Part 3로 넘어갑니다. Part 3도 디렉션이 있어요. 근데 이 디렉션이 나올 때는 Part 5를 절대 푸시면 안 돼요. Part 3의 디렉션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대화에서 3문제가 나올 건데 그 3문제의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읽고 보기를 읽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를 추측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되어 있는 내용 물어보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올 거니까 여자가 말하는지 남자가 말하는지를 자꾸 파악하면서 들어야겠다라고 자꾸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대화가 쭉 나올 때 거기서 답을 바로바로 고르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화가 끝이 날 때쯤엔 답이 다 골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는 다음 세트의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세트의 문제들을 읽어보면서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음 이제 대화가 나올 때 바로바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art 3의 경우에는 먼저 질문지를 읽고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속 듣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마킹을 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마킹을 하셔서 시간을 아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문제에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마킹을 하다가 마킹을 해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막혀가지고 마킹이 안 돼버리거나 마킹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으면 또 당황스러워요. 그럼 그 당황스러움 때문에 또 질문을 못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집중해서 문제만 풀어놓습니다. 자, 그렇게 파트 3가 끝이 나면 이제 파트 4로 넘어갑니다. 파트 4도 마찬가지로 디렉션이 나올 텐데 파트 5를 푸는 게 아니라 아까 파트 3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세트의 키워드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를 질문들을 보고서 키워드를 잡고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추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담화문이 나왔을 때 문제를 바로바로 푸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성우가 질문을 읽어줄 때는 다음 질문지로 넘어가서 먼저 키워드를 잡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Part 4까지 해서 Listening Part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RC 파트가 시작되죠. 자, 이제 LC가 끝나는 기점으로부터 7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RC 파트 200번까지 다 푸는데 75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마키 시간 5분을 빼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전에 파트 1, 2만 마킹을 했기 때문에 32번부터 100번까지 마킹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5분을 따로 빼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의 경우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냥 파트 5 아까 풀다가 말았던 부분부터 그냥 쭉 문제를 푸세요. 파트 3, 4 마킹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푸느냐? 146번까지, 즉 파트 6가 끝나는 부분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146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마킹하지 않았던 파트 3가 시작되는 32번부터 시작해서 146번까지 마킹을 하시면 돼요. 요 시간을 거의 5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46번까지 마킹이 돼서 5분을 썼다면 그 다음부터 파트 7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바로 마킹을 하시면 돼요. 2문제가 됐든 3문제가 됐든 4문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한 세트의 지문을 읽고 답을 고르시고 바로 마킹지로 옮겨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문제지를 보면서 토익 시험 실제 문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파악을 했고, 그리고 같이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순서대로 풀 것이며 그다음 마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저와 아이들은 이 방법대로 연습해서 시험에 치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셔서 꼭 모든 문제 다 풀고 나오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성적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아이들이 꼭 자신이 원했던, 자신이 목표했던 점수를 달성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이번 토익 시험 잘 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던 점수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